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루디 고베어를 디스하고 있는 NBA 전 센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과연 이들의 포지션 선배들의 루디 고베어 디스가 맞는 걸까요? 이 부분들을 또 제 생각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현역 때 정말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두 명이 공교롭게도 루디 고베어를 깠습니다. 바로 샤킬 오닐과 드와이트 하워드인데요. 일단 제가 드와이트 하워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 투박했던 공격 기술도 있지만 일단 팔꿈치를 너무 많이 썼어요. 굉장히 더럽게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스턴 셀틱스의 글렌 데이비스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를 팔꿈치로 까서 글렌 데이비스가 비틀거리면서 거의 기절 직전까지 간 적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경기 매너가 더러운 선수였고, 샤킬 오닐 같은 경우에도 뭐 팔꿈치를 많이 썼고 뭐 위대한 선수긴 했지만 후배들을 너무 많이 까요. 진짜 저렇게 나이를 먹지 말아야지, 진짜 저렇게 정말 병신처럼 살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들게 했던 선수가 바로 샤킬 오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을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 두 명이 공교롭게도 최근 루디 고베어를 깠습니다. 자, 일단 샤킬 오닐은 루디 고베어를 벤 시몬스와 더불어서 돈값을 못하는 NBA 최악의 선수라고 저격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틀린 거죠. 왜냐면 벤 시몬스는 나오지 못해. 그냥 안 뛰는 선수야, 못 뛰는 선수야. 나와도 못해. 근데 루디 고베어는 그런가요? 루디 고베어는 빅맨으로서 굉장히 건강을 유지하고 있고 샤킬 오닐 지보다도 훨씬 더 몸 관리를 잘했던 인물입니다. 샤킬 오닐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나 있잖아, 2002년에 몸무게 180kg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나 95년 플레이오프 때 시카고 불스 이기고 나서 흥청망청 놀았다. 지가 집으로 저렇게 얘기를 하는 약간 머저리 같은 사람인데, 루디 고베어 같은 경우에는 결장 경기 수도 정말 적습니다. NBA에서 11시즌 뛰는 동안 757경기를 활약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또 단축 시즌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고 또 루키 시즌 때 45경기 뛴 걸 감안을 한다면 루디 고베어만큼 빅맨 포지션에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선수도 없어요. 자, 이렇게 출석률이 높은 선수에게 돈값을 못한다? 저것 자체가 머저리 같은 발언이고, 그리고 또 이 루디 고베어에 대해서는 팀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굉장히 큰 돈을 벌고 그런데 그 연봉에 걸맞은 실력을 보여주지 못한다 라고 디스를 했습니다. 루디 고베어에 대해서는 샤킬 오닐이 정말 주야창천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굉장히 고베어를 많이 깔아뭉갰는데 다시 한번 고베어를 개무시를 했고요. 자, 드와이트 하워드도 여기에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나는 고베어가 올해 수비수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훌륭한 수비수인 건 맞지만 최고의 수비수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샤킬 오닐과 거의 비슷한 의견을 낸 셈인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고베어가 있지 고베어가 최고의 수비수인 건 아니다. 최고의 수비수상을 받을 자격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드와이트 하워드 본인은 올해 수비수상 3번, 고베어는 4번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질을 넘어섰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사실 올해 수비수상이 팬투표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가 받은 상도 부정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나쁜지를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샤킬 오닐과 하워드를 싫어한다고 해서 단순히 이들의 발언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루디 고베어가 아니라면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루디 고베어가 정말 돈값을 못하고 수비를 못하는 선수인가? 올해 수비수상 자격을 받을 자격이 없는 선수인가? 라는 물음에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루디 고베어는 받을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받았고, 그리고 드와이트 하워드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최고의 수비수로 활약을 했었는데 이 본인이 결국에는 쌓은 그런 수비에서의 업적을 본인 스스로가 부정하는 거예요. 자, 루디 고베어는 굉장히 점잖게 발언을 했습니다. 루디 고베어도 굉장히 본인이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다 내뱉는 스타일이긴 한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샤크처럼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룬 양반이 다른 사람들의 성취에 휘둘리다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물론 엔터테인먼트라는 걸 이해한다. 하지만 지금 샤크의 이런 모습은 필요하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성숙하게 반응을 한 거죠. 어차피 나는 올해 수비수상 4번을 받았고 그 다음에 내가 몸값을 못한다는 그런 의견은 한 줌의 소수의 의견에 불과한 걸 본인도 알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품격 있게 반응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왜 드와이트 하워드와 샤킬 오닐의 이런 의견에 반대를 하는지 루디 고베어가 속한 팀들의 디펜시브 레이팅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0년대 이후의 유타 디펜시브 레이팅은 좋지 못했습니다. 데런 윌리엄스, 카를로스 부저의 시대, 또 안드레 킬렌코의 시대를 마감하고 나서 유타 재즈는 그냥 수비 바보 팀이었어요. 2010-11 시즌부터 유타의 디펜시브 레이팅은 23위, 19위, 21위, 29위, 그리고 14위였어요.
자, 저 14위는 언제였냐면 루디 고베어의 2년차 시즌이었어요. 그러니까 루디 고베어가 들어오고 나서 조금씩 유타 재즈가 이제 사람 구실을 수비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루디 고베어는 3년차 때부터 풀타임 주전으로 뛰게 됩니다. 2015-16 시즌 팀이 치른 61경기 가운데 60경기의 주전으로 뛰었으니까 이때부터 이제 풀타임 주전이 된 거죠. 이때 이후에 유타의 디펜시브 레이팅을 보시면 7위, 3위, 2위, 2위, 13위 잠깐 리그 평균으로 갔다가 4위, 9위. 그러니까 고베어가 주전으로 뛰었을 때 유타는 최고의 수비팀이었어요. 자, 그리고 고베어가 이적하고 나서 유타의 디펜시브 레이팅은 23위, 30위였습니다. 자, 물론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고베어 팔면서 미첼도 나갔고 유타 재즈가 다시 결국에는 새 판을 짜게 됐기 때문에 단순히 고베어의 이적으로 디펜시브 레이팅의 이런 등락을 판단하는 건 너무 허점이 많은 그런 지표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만큼 이렇게 극적으로 대비된다는 것 자체가 루디 고베어가 팀 수비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2015-16 시즌 이후부터 루디 고베어가 이적하기 직전까지의 미네소타, 현 소속팀인 미네소타의 디펜시브 레이팅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수비 바보팀이었어요. 28위, 27위, 27위, 24위, 21위, 28위, 13위였는데 2022-23 시즌 루디 고베어가 합류하고 나서 미네소타의 디펜시브 레이팅은 7위와 1위였습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크잖아요. 물론 루디 고베어 혼자만의 공이 아니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지만 반대로 드와이트 하워드와 혹은 샤킬 오닐이 깠던 것처럼 최고의 수비수는 아니야. 시스템의 수혜를 입은 놈이지.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나 팀 디펜스의 향상이 뚜렷하잖아요. 그리고 선수 개개인, 선수 몇 명의 수비력을 팀 디펜스로 결국에는 확장 심화시키는 것 자체가 그 선수의 수비력을 나타내는 바로미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샤킬 오닐과 드와이트 하워드는 뭐 이런 지표를 볼 줄도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한 모순이 있는 이야기다. 이거는 그냥 루디 고베어의 폄하를 위해서 그냥 짓거리 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루디 고베어는 디포이 4회입니다. 2018-19년 그리고 2021-24년 그러니까 드와이트 하워드보다 한 번을 더 받게 됐고요. 디펜시브 퍼스트 팀이 무려 7번입니다. 2017년부터 22년까지 받았고 2024년에도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라광에 2번 올랐고요. 2014-15 시즌이 루디 고베어의 2년차 시즌이었는데 2년차 시즌 때 디포이가 5위였어요. 그리고 3년차 때 디포이 7위, 16-17 시즌 때부터는 디펜시브 퍼스트 팀, 그 다음에 17-18 시즌 때부터 이제 디포이를 받게 되는 거죠. 뭐 쭉 보시면 이 수비력으로 MVP 탑 10에 들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19-20 시즌에도 디펜시브 퍼스트 팀, 그리고 디포이 3위, 그리고 23-24 시즌에는 디펜시브 퍼스트 팀, 그리고 올해 수비수에 뽑혔습니다. 정말 루디 고베어가 샤킬 오닐의 말대로 몸값을 못했다면 이런 기록을 낼 수 있었을까요? 드와이트 하워드처럼 최고의 수비수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했는데 4번이나 받을 수 있었겠냐고요. 정말 얼마나 말이 안 되는 헛소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당연히 뭐 디포이도 받을만 했기 때문에 4번을 받는 거죠. 뭐 어떻게 정말 한 번을 받는다면 그게 뭐 플루크일 수도 있고 정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4번이라면 이걸 부정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좀 지능을 의심해 봐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통산 평균 블락이 2.1개입니다. 누적은 이제 1614개고요. 스틸은 뭐 결국 가로 수비가 강한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0.7개에 불과하긴 합니다만 지금 이런 기록을 보시면 얼마나 빼어난 블락 능력 그리고 또 리바운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루디 고베어가 2024년 디포이 1위에 올랐는데 1위표가 무려 72표였어요. 네, 그리고 빅터 웬바냐마가 1위표가 19표였으니까 거의 뭐 투표, 득표의 차이가 200점 가까이 났습니다. 뭐 압도적인 1위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만큼 루디 고베어의 지난 시즌 디포이는 이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딱 2명 빼고 샤크랑 하워드. 네, 그만큼 아주 훌륭한 성과를 냈었습니다. 자, 보시면 맨 오른쪽에 디펜시브 레이팅이 있잖아요. 디펜시브 레이팅 자체도 104로서 지금 여기 목록에 있는 선수 가운데 가장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디펜시브 윈시어도 5.8로서 뭐 2차 스탯도 굉장히 훌륭한 선수인데 왜 이렇게 무시를 하냐? 뭐 유럽 출신인 부분도 있겠고 또 루디 고베어가 뭐 그동안 또 본인이 잘못 쌓은 과오도 있겠습니다만 지나치게 NBA 선수들이 고베어를 좀 억까하지 않나? 드레이먼드 그린 같은 놈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거는 좀 가정이긴 한데 드와이트 하워드가 전성기에 루디 고베어를 만났으면 어땠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올드 팬이잖아요. 이제 제가 40대 중반이고 90년대 초부터 농구를 봤기 때문에 저는 드와이트 하워드도 루키 시즌 때부터 은퇴 시즌까지 다 지켜봤지만 저는 만약에 루디 고베어의 전성기와 하워드의 전성기가 맞붙는다면 지금 이 시기에 저는 하워드는 고베어를 상대로 그냥 허우적거렸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뭐 야오밍과의 비교는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수비력 자체는 루디 고베어가 더 뛰어나지만 야오밍은 루디 고베어보다도 신장이 거의 10cm 가량 컸잖아요. 그런데 이 하워드가 전성기에 가장 고전했던 인물이 바로 야오밍이었습니다. 제가 기록을 살펴보니까 9번 만나서 하워드가 야오밍을 상대로 2승 7패. 그 당시에 뭐 올랜도 매직은 굉장히 좋은 팀이었는데 물론 휴스턴 로켓츠도 강팀이었지만 2승 7패면 하워드가 야오밍에게 밀린 탓이 가장 컸어요. 기록을 보시면 하워드는 야오밍 상대로 12.2득점에 9.8리바운드, 1.3스틸, 1.7블락이었고요. 야오밍은 하워드를 상대로 무려 23.6득점, 10.4리바운드, 그리고 2.1블락샷. 완전히 야오밍이 하워드를 그냥 쌈 싸 먹었죠. 자, 물론 루디 고베어에게는 야오밍만큼의 공격력은 없습니다. 서로가 뭐 서로를 뚫지 못해서 굉장히 고전하겠지만 드와이트 하워드의 득점, 야투 효율만 놓고 보자면 저는 하워드가 항상 본인보다 뭐 키가 크거나 본인보다 덩치가 큰 선수에게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물론 고베어가 프레임이 얇다고 하더라도 저는 하워드가 그 투박한 공격 기술로 고베어를 괴롭히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상 대결을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저는 뭐 하워드가 야오밍을 상대로 거의 뭐 고양 앞에 쥐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고베어의 1대1 락다운 수비에 엄청나게 고전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샤킬 오닐. 네, 제가 이제 샤킬 오닐을 가장 싫어하는 이유는 정말 상대를 까내리는 걸 본인의 즐거움으로, 본인의 그냥 삶의 주 목적으로 사는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자, 스티브 내시의 MVP 2연패도 엄청나게 디스했었죠. 일단은 뭐 상대를 좀 이렇게 존중하고 지켜세우는 그런 품격이 전혀 없는 인물이고 샤크의 후배 디스 목록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루디 고베어는 정말 주구장창 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바로 이 욕이었어요. 고베어가 만약에 7피트 1인치가 아니었다면 월마트 점원으로 일했을 거야. 이거는 루디 고베어에 대한 디스가 아니라 수많은 점원들,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까내리는 거예요. 진짜 이걸 보고 저는 야, 진짜 두 눈과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샤크가 50살이 넘었거든요. 진짜 나이를 정말 거꾸로 처먹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유서프 너키치에 대해서는 유서프 너키치가 디그린한테 지난 시즌에 완전히 한 대 맞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유세프 너키치 일부러 말 잘못하는 거죠. 이름을 일부러 못 외우는 척 상대를 디스하는 것부터 일단 인성 쓰레기인 걸 알 수가 있고 야, 디그린을 고소한다고? 약해 빠진 놈. 그린이 너를 때린 이유는 네가 등신으로 보여서 그런 거야. 너 때문에 내가 만든 빅맨의 시대가 사라지고 있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야, 진짜 샤킬 오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KBL에서 뛰었던 제프 위디라는 선수 기억나시죠? 그 제프 위디 선수도 샤킬 오닐이 샥티너프를 할 때 이름을 잘못 불렀어요. 제프 와이디라고. 근데 그런 것 자체가 기본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상대의 이름을 잘못 부르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때도 참 방송을 임하는 태도가 별로였다 생각을 했는데 유세프 너키프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샤킬 오닐의 인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와이트 하워드에 대해서도 샤킬 오닐과 하워드는 서로 사이가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물론 뭐 나중에 화해하는 척하면서 같이 방송도 나오고 그 다음에 샤킬 오닐이 내가 하워드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엄하게 대한 거다라는 또 개소리를 하기도 했었는데 하워드에 대해서는 예전 레이커스에서 뛸 때 하워드가 못했잖아요. 하워드는 레이커스에서 뛸 자격이 없는 선수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하워드가 대만으로 이적을 해서 소속팀이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어떻게 대만에서 질 수가 있냐? 라면서 엄청나게 또 조롱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루이 하치무라에 대해서는 레이커스 후배잖아요. 그런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치무라? 그 자식이 누군데? 나 걔 누군지 몰라. 나는 걔 이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본인이 그냥 본인 얼굴에 똥 뿌리는 거예요. 그것만 샤킬 오닐이 모르는 거고. 자, 조던 풀, 디그린에게 펀치를 맞았잖아요. 모든 이들이 전부 다 디그린을 다 비난하고 비판할 때 샤킬 오닐은 디그린을 옹호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디그린 비난하는 사람들, 팬들, 스포츠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지. 그러니까 그냥 닥쳐라. 항상
누군가를 때리는 건 일어나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디그린에 대한 옹호일 수도 있지만 맞은 조던 풀에 대해서는 또 전혀 배려하지 않는 그런 발언이었거든요. 이때도 샤킬 오닐의 실언에 진짜 실소가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유명한 갈등은 자베일 맥기죠. 이 자베일 맥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판 맥기라는 WNBA 선수였고요. 그런데 자베일 맥기를 계속 샤킬 오닐이 샤키너프를 통해서 디스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베일 맥기가 그만해라. 그 다음에 맥기의 소속팀이었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도 저 그만해주는 게 좋겠다. 정중하게 부탁을 했어요. 자, 그러자 샤킬 오닐이 사과는커녕 야, 센 척하지 마라. 확 그냥 엉덩이 걷어차줘? 좋은 팀, 그러니까 골든스테이트에서 네가 뛴다고, 골든스테이트라는 좋은 팀에서 뛴다고 네 바보 이미지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샤킬 오닐이 미성숙하고 맨차일드스러운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샤킬 오닐이나 드와이트 하워드의 이야기가 저는 루디 고베어를 더 바보 이미지로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렇지 않고 누가 봐도 수비에서 엄청난 업적을 세운 인물인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샤킬 오닐은 디펜시브 세컨팀 3번 뽑혔습니다. 2000년부터 2001년, 2003년에 선정이 됐고요. 드와이트 하워드는 디포이 3회, 2009년부터 11년, 디펜시브 퍼스트팀 4번, 세컨팀 1번, 그리고 올해 블라강 2번. 굉장히 수비에서 정점을 찍었던 인물이지만 루디 고베어에 비해서는 한 수 아래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인정하기 싫어하는 엄청나게 속이 좁은 그런 행위임을 알 수가 있죠. 저는 이 두 명이 확실합니다. 샤킬 오닐과 드와이트 하워드가 루디 고베어의 2024년 플레이오프 아이솔레이션 야투 허용률이 단 24개 중에 7개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루디 고베어가 외곽으로 끌려 나와서 뭐 스테픈 커리의 페이크에 속고 그 다음에 뭐 돈치치의 스텝백에 허우적거리는 장면들이 있어서 그렇지 루디 고베어를 상대로 아이솔레이션 했던 2024년 플레이오프 공격수들은 24개 중에 17개를 놓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몇 가지 장면 때문에 루디 고베어가 미스매치에서 외곽으로 끌려 나와서 득점하는 그런 장면들이 침소봉대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따지면 과거에 뭐 패트릭 유잉, 숀 브래들리 이런 선수들도 폄하돼야 됩니다. 내가 수비를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페이셜 덩크를 먹는 거고 내가 나보다 작은 선수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 푸더크를 가져갔기 때문에 때로는 허우적거리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건데 자, 이런 장면들을 조롱하고 폄하하고 과소평가하는 이 두 명의 레전드들은 정말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루디 고베어가 무결점 수비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루디 고베어가 최악의 선수다, 올해 수비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런 개소리는 이제 그만 나왔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컨텐츠를 제작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의 의견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